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는 10억을 걸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제가 오늘로 저희 기획 특별 시리즈로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지는 우주의 진실을 지금 7회차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질량, 중력, 밀도, 온도, 메커니즘, 우주 공식에 대해서 밝히면서 사회를 걸쳐서 밝혔죠. 이 우주 공식을 가지고 우주의 모든 비밀을 밝힐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블랙홀의 진실, 암흑 물질의 진실, 암흑 에너지의 진실, 중력의 진실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비밀을 밝힐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말하자면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의 비과학적 허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허구로 인해서, 그 비과학적 허구로 인해서 100조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비롯된 빅뱅론이 얼마나 허구인지, 사이비 과학 종교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밝혀드렸고요. 오늘은 좀 이색적인 주제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자궁이다. 여러분들은 우주의 블랙홀, 이 블랙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블랙홀 하게 되면 우주의 전체를 잡아먹는 괴물처럼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그 반대로 블랙홀은 우주의 이 전체들, 별과 행성들로 이루어진 이 은하계를 생성하는 우주의 자궁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말은 처음 들었죠. 제가 이 진실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밝히기 때문에 또 최초로 듣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그 진실에 대해서 오늘 과학적으로 조목조목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도 유익한 시간을 제가 제공할 테니까요. 기대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블랙홀의 밀도는 1cm 입방당 180억 정도라고 제가 지난 연재된 방송에서 과학적으로 룰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물질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광자에 이르기까지, 빛을 내는 광자에 이르기까지 해체되고 맨 마지막으로 남은 진공입자, 이 진공입자를 원입자로 했죠. 이 원입자들이 극단적으로 압축된 무게라는 거죠. 때문에 블랙홀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빛을 내는 이 광자까지 다 해체되고 맨 마지막으로 남은 진공입자들이, 그러니까 이 광자까지 다 해체되고 맨 마지막으로 남은 진공입자들, 이 원입자들이 극단적으로 압축된 전체이기 때문에 빛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압축된 밀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블랙홀은 원자들을 붕괴시켜서 중성자로 만들고 그 중성자마저 부수어서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진공 상태를 만든다는 거죠. 즉 원입자들, 진공입자를 이 원입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원입자들이 극도로 압축된 진공을 만든다는 거죠. 블랙홀이. 이 블랙홀의 실체가. 그런데 이런 일들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들만 계속 일어난다면 결국 은하계들은 사라지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블랙홀을 하게 되면 우주의 전체를 잡아먹는 괴물처럼 여기는데, 이런 일만 계속 일어난다면 은하계들은 결국 사라지고 블랙홀만 남게 되겠죠? 은하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다 붕괴돼 가지고 원입자, 진공 상태, 말하자면 압축된 진공 상태로 돌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걱정할 염려는 없습니다. 원자와 중성자의 붕괴는 은하의 질량에 따른 중력에 비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대목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같은 일은 말하자면 원자와 중성자의 붕괴는 말하자면 이 블랙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원자와 중성자의 붕괴는 은하의 질량에 따른, 은하의 이 무게, 질량에 따른 중력에 비례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같은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은하의 질량 무게와 블랙홀의 질량 무게는 비례돼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된 결과에 의하면 질량이 큰 은하일수록 더 무거운 블랙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은하의 중심에 존재하는 거대 질량의 블랙홀은 은하 질량의 약
2%에 달해요. 왜냐하면 블랙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은 은하의 질량이 필요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구상성단이라고 하게 되면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별무리를 구상성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상성단 중심부에서 발견된 중간 크기, 말하자면 우리 은하 중심에는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말하자면 우리 은하에 이렇게 정도의 블랙홀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가장 질량이 큰 것이 은하의 중심부에 있어요. 우리 은하의 중심 핵에 있거든요. 질량이 태양의 460만 배 정도가 되는데 그 중간 크기 블랙홀, 그러니까 태양의 질량보다 한 1000배 이상이 되는 이런 중간 크기 블랙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블랙홀에서 이런 나타나는 사건들은 은하의 질량에 비례해서 이루어진다. 그 설명이에요.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블랙홀과 은하의 질량 비례를 초과하는 물질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랙홀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은 은하의 질량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그 질량 비례를 초과하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 비례를 초과하는 물질들은 은하 밖으로 방출해요. 방출하는데 아울러 블랙홀에서 방출된 물질은 은하 밖에 있는 다른 공간의 진공에, 은하 밖에 있는 우주는 대부분 진공이잖아요. 한 73%가 나머지는 다 진공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른 공간의 이 진공에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고 그 에너지를 얻은 진공에서는 암흑물질이 생성된다는 거죠. 우리가 입자 가속기 진공에 어떤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면 그 에너지 값에 따른 그 입자들이 생겨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은하 밖에 있는 다른 공간의 진공에 블랙홀에서 방출된 이 물질이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면 그 진공에서 그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 진공 입자를 원입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진공 입자들이 결합하면서 암물질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즉 우주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이 결합해서 암물질로 변환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이미지는 사진이죠. 관측 사진인데 반짝이는 요 점 같은 것이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에요. 은하의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블랙홀이에요. 그 블랙홀에서 블랙홀과 은하의 그 질량 비례를 초과하는 물질을 밖으로 지금 방출하는 그 장면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나사가 이렇게 관측하고 제공한 건데요.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에서 에너지 물질을 방출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은하가 있고 은하의 중심 핵에 있는 블랙홀에서 물질을 양쪽으로 방출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이미지에서 보여줄게요. 예, 이 사진에서 방출되는 Z, 말하자면 이렇게 방출되는 물질을 Z라고 하는데 이 Z 물질은 가시광선에서는 보이질 않아요. 은하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눈에 가시광선에서 관측되는 거 있고 관측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가시광선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시광선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라디오파, 말하자면 전파 망원경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무려 150만 강년 거리까지 뻗어나가고 있어요. 이 거리가 150만 강년. 엄청나죠? 150만 강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50만 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까지 이렇게 물질을 방출해요.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계에 속해 있는데 또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잖아요. 이 우리 은하 지름이 10만 강년이거든요. 이 10만 강년이 15배 되죠. 그러니까 150만 강년까지 물질을 이렇게 뿜어내요. 이렇게 뿜어내는 것은 은하와 이 블랙홀, 은하의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이 블랙홀, 이 질량 비례를 초과하는 물질들은 밖으로 이렇게 방출하는 거예요. 이걸 Z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10만 강년에 이르는 우리 은하의 지름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거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은하의 지름 15배 이르는 먼 곳까지 방출할 수 있다는 거죠. 빛의 속도로 150만 강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까지 이렇게 방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은하가 있고, 한 개의 은하에는 이렇게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 또 수백억 개의 행성들이 있고, 또 수억 개의 블랙홀들이 있다 그랬죠? 이 은하의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이 블랙홀에서 물질이 이렇게 방출되는데, 이걸 제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질이 어마어마한 거리로 방출되게 되면 이 은하 밖에 있는 다른 공간의 진공에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고, 그러면 그 공간, 그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이 결합해서 암흑 물질로 변환된다는 거죠. 앞서 그 이미지에서 그걸 설명한 거예요. 블랙홀 구조를 보게 되면요, 광자까지 다 해체되고 남은 원입자들의 압축된 핵이 있고,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된 진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홀 구조를 보게 되면 빛을 내는 광자까지 다 해체되고 남은 원입자들이 압축된 핵이 있고, 그 주변에는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공을, 그 압축된 진공을 둘러싸고 있는 중성자 그 원반, 섬같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질량, 중력, 밀도, 온도, 미크로즘 우주 공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중성자 별이 블랙홀로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했을 때, 그 중성자 별의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중성자들이 이제 붕괴되면, 붕괴 해체되면 그것이 세 개의 코크 입자들로 해체되고, 이 세 개의 코크 입자들은 1837개의 전자들로 해체되고, 이 한 개의 전자는 또 10억 개 정도의 중성미자로 해체되고, 그 중성미자는 광자들로 해체되고, 그 광자는 또 진공 입자들로 해체되고, 그렇게 다 물질이 부서지고 해체되고, 맨 마지막으로 남은 진공 입자들이 극단적으로 압축된 핵이 블랙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해체되지 않은 그 중성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력의 세기를 말하자면 별이 또 폭발하는 과정에서 그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그 중심 핵의 중성자들이 해체되는데요. 해체되지 않고 남아있는 중성자들 있잖아요. 그 중성자들이 이 블랙홀, 이 진공, 극단적으로 압축된 핵의 그 둘레를 싸고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밖으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진공 입자들 극단적으로 압축된 핵이 있고, 그 둘레로 중성자들이 둘러싸고 있고, 또 그 바깥으로는 매우 극단적으로 압축된 서울 원자들이 애층을 이루고 있어요. 네? 중성자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중심핵에는 원자 구조가 해체되고 원자 껍데기가 이렇게 날아가고 빈 공간 날아가고, 그 중심핵을 이루고 있던 양성자리 전자와 결합하면서 중성자로 변환되고, 그 중성자들로 극단적으로 압축된 1cm 입방다 10억 톤 정도까지 나갈 정도로 극단적으로 압축된 중성자 핵이 있고, 그 나머지는 해체되지 않은 철 원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블랙홀도 같아요. 그 바깥에는 극단적으로 압축된 철 원자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홀이 시멘트로 다져진 성이라면,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블랙홀이 시멘트로 다져진 성이라면 중성자 영역은 벽돌로 쌓은 성과 같고, 그 바깥에 원자는 빈 공간이 많은 풍선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자는 구조상 그렇잖아요. 원자 껍데기가 존재하고, 그 가운데 빈 공간, 진공으로 이루어진 빈 공간이 있고, 가운데 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풍선과 같다. 지금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때문에 원자는 작은 시멘트 입자들이 압축되며 단단히 다져진 견고한 성과 같은 이 블랙홀에 진입할 수가 없어요.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입하려고 하게 되면 풍선과 같은 원자 구조가 해체돼 가지고 중성자가 되고, 또 그 중성자마저 붕괴되면서 광자 이르기까지 완전히 해체돼야 비로소 블랙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같은 과정은 은하와 블랙홀의 질량에 비례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저 가운데 화살표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저것은 진공이 극단적 진공 입자들, 광자까지 다 붕괴 해체되고 맨 마지막으로 남은 원입자들 극단적으로 압축된 진공 상태예요. 그 둘레를 붕괴되지 않은 중성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또 그 바깥에는 극단적으로 압축된 철 원자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일반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들은 여기에 진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입을 하려면 원자 구조가 해체되고, 또 중성자 그 구조마저 다 해체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광자일기까지 다 해체되고 맨 마지막으로 남은 원입자들, 극단적으로 다져진 것이 블랙홀이라고 했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블랙홀에 진입해서 블랙홀의 밀도, 질량이 된다는 거죠. 밀도, 무게가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과정은 은하와 블랙홀의 질량에 비례해서 진행되는데요. 그 질량 비례를 초월하는 물질은 은하 밖으로, 아까 앞선 이미지에서 보여드렸듯이 은하 밖으로 방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물질을 Z라고 하는데요. 이 Z는 은하 밖으로 또 다른 공간의 진공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 이 우주 진공을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 암흑 에너지를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주에는 그 두 가지 진공이 존재한다. 블랙홀이라고 하는 압축된 진공이 존재하고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자연 상태 진공이 존재하는데 이 진공은 원입자들로 이루어졌다. 이 원입자를 진공 입자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를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 결합시켜서 암흑 물질을 생성하고 또 그 암흑 물질에서 수소를 생성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질량을 확장하는 거예요. 때문에 블랙홀에서 방출된 Z의 흐름은 멀리 갈수록 팽창해요. 예? 아까 앞선 이미지에서 블랙홀에서 150만 강령까지 물질을 Z 현상으로 방출하는데 예? 그 Z의 흐름은 멀리 갈수록 점점 더 팽창한다는 거죠. 그걸 보여드릴게요. 예. 요 가운데 요 점이 보이죠? 이 점이 보이죠? 이건 이 주변에 요 점이 말하자면 블랙홀이에요. 은하의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블랙홀이에요. 이 주변에 지금 우리 가시광선 상태에서 지금 관측이 안 돼서 그런데 예? 이 주변에 은하가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하고 수백억 개의 행성들이 존재하고 또 수억 개의 블랙홀이 존재하는데 이 은하가 둘러싸고 있고 그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이 블랙홀에서 지금 물질을 양옆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점점 이렇게 멀리 갈수록 부피가 점점 커져요. 천문학자들은 아래 치고 말하자면 이 전파망용으로 포착한 이 아래 영상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요. 이 활동 은하가 뿜어내는 강한 제트 흐름, 이 실체를 관측한 거예요. 이 관측 자료에서 보듯이 활동 은하, 활동하는 이 정적인 은하가 있고 또 활동 은하가 있어요. 이 활동 은하 핵에서 가늘게 방출된, 말하자면 가늘게 이렇게 방출된 제트가 엄청난 규모로 팽창하면서 확장된 거죠. 이 확장된 천체에서 이 붉은색은 고온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밀도가 올라가면서 고온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즉 중력에 의해서 밀도가 상승하면서 고온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이곳에서 또 새로운 별과 행성들이 잉태되고 탄생하며 신생 은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하의 중심 핵인 이 블랙홀 양옆으로 방출되고 확장된 천체는 아직 별이 없는 암흑 은하와 같다. 이것은 가시광선에서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전파망용으로 관측이 되는 건데요. 아울러 이는 은하의 새끼치기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 블랙홀이. 예? 또 다른 공간에 신생 은하들 새끼치기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예? 오늘의 주제가 블랙홀은 우주의 자국이다. 그거잖아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이미지는 블랙홀에서 방출된 에너지 물질에서 별과 행성들이 생성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은하에서 이 방출된 제트 현상으로 방출된 이 물질에서 말하자면 이 중력의 세계에서 중력의 세계가 가장 집중된 곳들에서 밀도가 올라가면서 고온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별과 행성들이 생성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에서도 말하자면 이렇게 이 전파은하, 말하자면 전파은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전파를 방출하는 그 은하를 말하는데, 이 전파은하에서 방출된 물질의 모습에 양옆으로 이렇게 가운데가 점이 보이죠? 가운데 점이 보이는데 이게 은하의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블랙홀이에요. 양옆으로 지금 이렇게 방출된 에너지의 물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넓게 팽창한 구름 가운데 그 가나다란 원줄기가 보여요.
예? 원줄기가 희미하게 보여. 예? 그리고 이 가운데 검은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하의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블랙홀이고요. 그리고 양쪽 부분에 이 밝은 색 점은 앞선 이미지에서 붉은색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밝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죠. 예? 말하자면 여기에서 이제 고온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쪽 가장 이 밝은 점들이 있어. 저 밝은 점들에서 새로 형성된 은하의 핵이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하의 새끼치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주에서. 블랙홀. 말하자면 은하의 중심핵을 이루고 있는 블랙홀은 이처럼 우주의 자궁이다. 이 은하들을 새끼치게 하는 우주의 자궁이다. 그걸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이미지는 활동 은하 핵에서 방출된 에너지 물질에서 말하자면 활동 은하 핵이 요 블랙홀 있죠. 중심핵 블랙홀에서 방출된 에너지 물질에서 또 다른 신생 은하가 생겨나는 모습을 말하자면 이 밀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고온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별과 행성들이 생겨난다고 그랬죠. 또 그 별과 행성들로 이루어진 신생 은하가 형성되는데 그 신생 은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나사가 간척한 자료인데요. 이 나선 은하예요. 이 나선 은하에서 이 양쪽으로 에너지 물질이 지금 방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블랙홀에서 은하의 중심핵을 이루고 있는 블랙홀에서 방출된 에너지 물질은 은하 밖에 있는 다른 공간의 진공에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고 우주 진공, 암흑 에너지, 이 우주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은 그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서로 결합해서 암흑 물질로 변환되는 거죠. 이 암흑 물질의 진실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만 가지고 앞으로 따로 또 시간을 가지고 진실을 밝힐 건데요. 그렇게 생겨난 암흑 물질에서 기본 입자들이 생겨나고,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 광자, 중성미자, 전자, 코크 이런 입자들 이렇게 그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거죠. 그 기본 입자들이 결합해서 수소 원자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예? 또 그 수소 원자들로 이루어진 구름, 성운, 말하자면 이 별들이 이렇게 생성되는 그 구름이 있어요. 대부분이 수소로 이루어진 이 성운을 이해하는데 그 수소 원자들로 이루어진 구름, 성운은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우주 진공 암흑 에너지와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이 성운을 말하자면 대부분의 수소로 이루어진 이 구름, 이 성운에서 또 전자기파를 방출해요. 모든 원자들은 전자기파를 방출하잖아요. 이 수소 원자에서 방출하는 이 전자기파가 또 이 성운 밖에 있는 이 성운을 둘러싸고 대부분의 수소로 이루어진 이 성운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 진공과 상호작용하면서 암흑물질을 생성하게 되고요. 이 같은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수소 암흑물질의 질량은 계속 확장이 돼요. 이런 것들은 어떤 저희 주장을 위한 이론이 아니에요. 별들이 생성되는 이 은하들 주변 둘러보게 되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빅뱅론들이라면 별들이 생성되는 이 은하의 크기는 계속 축소되면 작아져야 되는데 별이 생성되려면은 수백만 배로 수축되면서 압축되면서 별이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앞선 이미지들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은하의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그 활동 은하, 말하자면 별들이 막 생성되는 이런 은하를 활동 은하라고 하거든요. 이 활동 은하의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이 블랙홀에서 블랙홀의 질량과 은하의 질량 비례를 초월하는 물질들은 은하 밖으로 방출하잖아요. 제트 현상을 방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하가 그 물질이 쭉 빠져나간 것만큼 또 별을 생성하면서 압축된 것만큼 작아져야 되는데 작아지는 은하는 없어요. 예? 이 은하는 오히려 이 은하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중성수소,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의 수소들이 폭발적으로 확산돼요. 그리고 또 그 바깥으로 암흑물질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암흑물질도 1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확장이 돼요. 이 같은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수소가 계속 생성되면서 그 수소로 대부분 이루어진 또 이 성운 구름에서 방출되는 그 전자기파, 그 파동 에너지에서 또 이 파동 에너지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암흑 에너지, 이 진공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암흑물질이 계속 생성되면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별들이 이렇게 생성되는 그 은하들의 주변에서는 이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 이 중성 수소와 암흑 물질이 계속 이렇게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는데 이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암흑 물질은 그 은하 질량이 한 10배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것이 계속 그렇게 비례를 유지하면서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예, 이 이미지는 블랙홀에서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서 수소가 생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선 이미지에서 그런 설명을 드렸죠. 은하의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그 물질, 그 에너지는 은하 밖의 다른 공간을 이루고 있는 그 진공에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고 그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 결합해서 암흑 물질로 이렇게 변환되고 또 그 암흑 물질에서 수소가 생성되는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 이미지는 블랙홀에서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서 생성된 말하자면 수소 구름에서 별이 생겨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하의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블랙홀에서 방출된 그 에너지가 은하 밖에 있는 다른 공간의 진공에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고 그 에너지를 얻은 진공 입자들 결합해서 암흑 물질로 변환되고 그 암흑 물질에서 수소가 생성이 되고 또 그 수소 구름이 중력에 의해서 압축이 되면서 말하자면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중력 이론과 전혀 달리 빅뱅 이론과 전혀 달리 초기 원시 우주 한꺼번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수소가 생성이 될 때, 암흑 물질이 생성이 될 때, 이렇게 우주에서 질량이 생겨날 때, 그 질량에 비례해서 중력도 같이 생겨나요. 예? 그래서 그 중력이 모이는, 집중되는 그 중력의 세기가 가장 높은 중심부에서 이렇게 별이 생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주변을 지금 이렇게 수소구름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수소구름이, 중력의 세계에서 수소구름이 수백만 배로 압축이 되면서 별이 생성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이미지는 블랙홀에서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서 새로운 은하가 형성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블랙홀에 말하자면 은하의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블랙홀에서 저렇게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서 은하 밖의 다른 공간에서 암흑 물질이 생겨나고 그 암흑 물질에서 또 수소가 생겨나고 그 수소들이 또 수백만 배로 압축이 되면서 중력의 세기에 의해서 그런 압축이 되면서 거기서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고 그 별과 행성들이 이루어진 신생 은하가 형성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 이미지에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나사 우주 비행센터의 전체 물리학자 하비 모슬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 중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 중 절반이 은하의 경계 바깥에 숨어 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말을 한 거죠.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은하 밖에 존재하는 별들의 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가지고요. 우주에 존재하는 별 전체의 15%까지 차지할 수 있다. 왜요? 아까 앞선 이미지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관측 증거들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은하의 중심의 핵을 이루고 있는 이 블랙홀에서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서 은하 밖에서 수소가 생성이 되고 또 수소들이 그 수백만 배로 압축이 되면서 중력의 세기에 의해서 수백만 배로 압축이 되면서 거기서 새로운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고 그 별과 행성들이 이루어진 신생 은하들이 생겨난다고 했잖아요. 예? 이런 별들이 그러니까 우주에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 중에 15%에 이른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이미지에서 제가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는데 뉴욕 주립대학 및 국립천문대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연구팀은 그 우주망원경, 전파망원경 그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리털 자리 은하단 중에서 머리털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은하단의 그 이름인데요. 그 은하단 중에서 대부분의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은하들이 무려 854개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했는데요. 이 사진에서 이 동그란 표시가 보일 거예요. 예? 보이죠? 예? 이 사진에서 동그란 원으로 표시한 것이 그 암흑 은하가 위치한 그 위치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활동 은하의 중심에 블랙홀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아까 다 앞선 그 관측 자료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은하 밖에 있는 다른 공간의 진공, 암흑 에너지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아울러서 우주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은 그 에너지로 결합하며 암흑물질로 변환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입자가속기 진공에 에너지를 제공하면 그 에너지 세계에 따라서 그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생겨난다고 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은하의 중심 핵을 이루는 블랙홀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은하 밖에 있는 다른 공간의 진공, 그 암흑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면 그 에너지 세계에 따라서 암흑물질이 생겨나고 그 암흑물질에서 수소가 생겨나고 또 그 수소로 대부분 이루어진 이 성분이 수백만 배로 압축이 되면서 중력의 세계에서 수백만 배로 압축이 되면서 별거 행성들이 생겨나고 이런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측 자료가 그것을 지금 뒷받침하는 거죠. 그걸 증명하는 거죠. 네. 이 이미지는 블랙홀에서 방출된 고에너지로부터 초신성이 탄생하고, 초신성 말하자면 이 은하 밖에 새로운 거대 질량의 블랙홀이 지금 이게 탄생하고 폭발하기까지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초신성 또 블랙홀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신성 은하의 핵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블랙홀에서 방출된 에너지 물질에 의해서 다른 공간에 생겨난 성운, 대부분의 수소로 이루어진 이 성운은 크고 작은 별과 행성들을 탄생시키며 은하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분명 신생 우주에 존재한 물질의 질량은 지금의 우주에 비해서 수천억 배 이하로 매우 작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죠. 지난 방송에서. 그래서 그 물질로는 우리 은하 중심 핵에 있는 거대 질량의 블랙홀, 말하자면 태양의 460만 배이라는 이 거대 질량의 블랙홀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신생 은하 그 질량 가지고는. 그 하나조차 만들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 은하에는 약 1억 개의 블랙홀들이 존재하죠. 또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1천억 개 이상이 존재해요. 은하 하나도 형성할 수 없었고 우리 은하 중심 핵에 있는 거대 질량의 블랙홀 하나조차도 만들 수 없었던 초기 우주에서 이처럼 많은 블랙홀과 은하들이 생겨난 거예요. 아울러서 블랙홀은 이 천체들을 탄생시킨, 이 많은 천체들을 탄생시킨 우주의 자궁이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혹시 제 설명이 미흡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이건 이해를 잘 못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댓글로도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어떤 질문이든 반론이든 제가 다 달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0.1%의 궁금증도 생기지 않도록,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과학적으로 낱낱이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단 이 모든 진실이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우리 회원님들 또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져서도 좋습니다. 진실은 계속해서 밝혀질 거고요. 저는 이 진실을 10억을 걸고 밝힐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